자, 지금 12월 13일 날 작년 그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그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이 고심이 많아졌는데 임대주택을 등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도 제가 이제 네이버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의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팔 것인지 말 것인지, 임대 사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금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냈을 때, 계약을 할 때 또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들 이제 한번 좀 설명을 좀 쭉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책을 쓸 때만 해도 민간임대주택 등록되어 있는 게 한 50만 원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늘었어요. 79만 원으로 그동안에 늘었고, 이제 과거 이제 정부는 지금 2022년도까지 200만 원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 사회적 효과라는 거는 정부가 국민에게 해줘야 될 건, 세금을 받는 대신에 해줘야 될 거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하고 주택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택을 제공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입임대도 한 1억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 집 짓는 것도 1억이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재정으로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민간임대주택을 세금 혜택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세금 혜택을 주면서 연 5% 인상을 하면서 저렴하게 국민들한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밀고 있는데 100만 호가 증가하게 되면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 100만 호가 증가하게 되면은 재정기금이 한 75조 원 정도가 절감이 된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하고 있는데 등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어쨌든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몇 가지 좀 가이드라인을 좀 드릴게요. 일단 임대주택을 등록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잘 아시겠지만 세금 부분이에요. 세금 부분. 저도 지금 재산세가 감면을 받는다고 해도 뭐 제가 갖고 있는 게 20평대만 있는 건 아니고 30평대도 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재산세는 이 60제곱미터 이하일 때 중공공을 했을 때가 가장 감면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2억선 아파트면은 중공공으로 등록할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일 때 중공공으로 등록하게 되면 한 2, 3만 원밖에 안 나와요. 재산세가. 근데 단기임대를 하기 때문에 한 4, 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재산세 세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본세 얘네들은 50%, 지역자산세는 60제곱미터 이하로 100% 감면해주지만 얘네들은 본세는 25%, 60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100% 다 부과하니까 뭐 3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2, 3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한 15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중공공으로 등록해도 6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감면율이 한 2, 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가 그래도 감면율이 제일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매입임대 주택 요건을 살펴보시게 되면 1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셔야 되고요. 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 원 기준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준시가 기준이 있냐 6억 원은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는 10억인데 공시지가가 5억인 집들도 있어요. 그런 집들은 매입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시면 돼요. 근데 워낙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들은 중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되면 굉장히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죠. 양도세 100% 감면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이런 부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취득세 면제가 되는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되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했을 때만 돼요. 신규로 했을 때만 되는데 200만 원 이하는 100% 면제고요. 그다음에 200만 원 이상일 때는 그 최소 납부제도 통해서 85%만 감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1억 8천이에요. 1억 8천. 예를 들어 1억 8천짜리를 내가 신규 부담 받아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그러면 100% 감면되는데 1억 8천이 넘어가면 15%는 내야 됩니다. 15%. 그러니까 그래도 감면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규주택 매입하셔가지고 임대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19호까지는 감면이 없고 20호 이상은 50% 감면을 해준다고는 나와 있는데 이 50% 감면이 20호 이상일 때 그냥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요. 또 법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그 19호까지 중공공 임대로 등록하고 20호도 중공공 임대여야지만 50% 감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중공공 임대를 저도 대부분 단기 임대거든요. 단기 임대.
준공공도 있지만은 준공공을 20%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취득세 무조건 6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취득세 감면은 좀 받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종부세도 이제 개정안이 발표가 돼가지고 이게 좀 많이 좀 올라갈 건데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종부세잖아요. 사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 올라가는 요율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저만 해도 저는 지금 이제 다 대부분은 아닌 것도 안 한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종부세는 안 내거든요. 종부세는 안 내는데 제가 원래 지금 종부세를 내야 되면 한 1억 몇천 정도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종부세는 안 내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1년에 뭐 종부세로 1억 몇천씩을 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다주택자들한테는 가장 큰 혜택이에요. 종부세가. 재산세도 재산세지만. 그러니까 다주택이라면 당연히 종부세 때문이라도 얘를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2018년 3월 31일까지는 단기 임대 다 해줬거든요. 준공공 다 해줬는데 2018년 4월부터는 준공공만 종부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준공공으로 등록하게끔 장려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바뀌었다는 부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그 지역가입자 그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인데 얘도 이제 건강보험으로 얘도 이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그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그냥 적용이 돼요.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준공공으로 등록하게 되면은 보험료를 80% 감면을 해줘요. 의료보험료는 80%.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그리고 단기 임대로 하게 되면은 40%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따가 좀 계산을 좀 해드릴 거지만 계산해서 내가 2천만 원 이하다 이랬을 때는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랬을 때는 준공공으로 등록하게 되면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감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염두해서 계산해보고 등록을 할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이제 피부양자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 있을 때가 피부양자잖아요. 근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그래서 이 기준들인데 뭐 재산이 이 정도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고요. 얘도 이자소득이나 얘네들이 있어도 얘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연금소득도 4천만 원 50%만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4천만 원 있으면은 박탈돼요. 근데 임대사업 집이 있어도 내가 가진 집이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500만 원까지는 박탈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박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두시고 소득이 많지 않고 재산이 많지 않다 그러면 굳이 임대사업자 등록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소득이 좀 많아질 것 같다. 이 기준을 삼아가지고 내 상황에 좀 대입을 해가지고 등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결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